저기 한정수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이 코로나 확진자하고 접촉을 하셨다고 했죠. 우리 신 목사님도 같이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서 한 이틀인가 한 뒤에 저하고 한 목사님이 마주 앉아서 또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목사님은 자동적으로 자가격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 저도 할 수 없이 연구원들 보고 내가 확진자는 아니지만 확진자하고 접촉하신 분하고 접촉을 했으니까 한 2주는 다들 쉬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저 혼자 이 연구실을 지켰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한 목사님이 음성으로 나왔어요, 검사를. 그래서 이제 저도 격리하는 거를 이제 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분이 아니 확진자하고 접촉을 해도 괜찮은 거냐고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건 아니고, 확진자가 한 목사님을 만났을 때, 신 목사님하고 한 목사님을 만났을 때는 바이러스가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은 잠복 상태, 그런 상태였었어요. 이 바이러스의 특징은요, 저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기 혼자는 스스로는 증식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살아있는 세포에 들어가서 세포의 도움을 받아서 증식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잠복 감염 그러는데, 이 잠복 감염은 바이러스에서 잠복 감염은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대상포진, 이거는 잠복 감염을 했다가 이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발병을 하는 겁니다. 이 대상포진을 일으키는 이 원인 바이러스는 여러분이 어렸을 때 경험하신 수두 바이러스예요. 이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절에 잠복하고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다시 발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포진 말씀드렸듯이 일단 이 알고 나신 분도 1년 후쯤에 다시 한번 접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대상포진을 경험을 했더라도 1년 후에 접종을 한번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피곤하시든지 그러면은 입술 부르트고 입안 헐구르죠. 요게 허피스 바이러스예요. 우리 이제 일반인들이 헤르페스라고 그러는 허피스 바이러스인데, 요것도 잠복해 있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외에 이제 이 바이러스는 완전히 만들어진 이 상태에서나 다른 개체 또 다른 사람한테 전염이 되는 겁니다, 전파가.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 잠복 전염은 사실은 잘못된 얘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요, 이 핵산은 핵산대로, DNA나 핵산은 핵산대로 복제가 돼요. 그리고 이 단백은 단백대로 복제가 돼가지고 이게 나중에 전부 조립이 되는 거예요. 조립이 돼서 완성된 바이러스가 됐을 때 그 사람 몸속에서도 확산이 되고 다른 사람한테 감염이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완전한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이 2일에서 14일 정도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잠복 감염이라는 말이 잘 못된 겁니다. 그리고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신 목사님하고 한 목사님이 확진자를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이 바이러스가 아직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고 만들어지는 단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괜찮으셨던 거예요. 이제 그럼 한 목사님은 또 제가 만났던 것도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괜찮은데, 만약을 위해서 격리를 했던 거죠. 그 대충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재감염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지금도. 이 재감염이라는 거는 걸렸다 나은 사람이, 치료해서 나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시 접촉해서 걸리는 거를 재감염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이 정부나 또 방송 같은 데서 재감염 한 거는 그게 아니라, 걸렸다 나은 사람이 집에서 자가격리하는 도중에 다시 양성으로 나온 거예요.
이건 뭐냐면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 조각들이 그게 이제 양성 반응을 일으킨 겁니다. 다시 감염이 된 게 아니라 재감염이 된 거는 이 딴 사람한테 내가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격리 중에 다시 확진이 된 거는 옮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건 완전한 바이러스가 아니고 바이러스 일부 조각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검사상에서는 양성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건 재감염이 아니고 재확진이라고 해야 된다. 제가 방송국에도 전부 몇 차례씩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잘못된 용어 몇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궁금해하셨던 게 차를 마시는 거는 괜찮냐? 이제 물을 어떻게 말씀드렸는데, 이 차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다 자신이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마시냐고 물으면은 하루에 차도 뭐 4-5잔 마시고, 또 저녁이면 여름 같은 데 더울 때 시원한 맥주 뭐 500cc 정도 마시고, 근데 그 마시는 양은 상당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한 차라든가 커피 또 이 알코올 음료 이런 거는 물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마신 양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을 도둑질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를 100cc 마셨다고 그러면은 이제 커피 농도에 따라서 물론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물 120 내지 150cc를 도둑 마시는 겁니다. 또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차 중에서 우리가 주식으로 하고 있는 곡물들이죠. 그 곡차는 물 마시는 효과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보리차, 또 옥수수차, 현미차 이런 것들은 물 마시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뭐 이제 그 외에도 몸에 좋다는 옥수수 시험차, 또 이 결명자차 이런 것들, 눈에 좋은 결명자 이런 거는 이 이뇨작용을 촉진을 해가지고 마신 양 이상의 물이 빠져나.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과 성인들 물 마시는 양을 보니까 2리터를 마셔야 되는데 1리터도 못 마셔요. 되게 800 얼마에서 900 얼마 요 정도 평균 마시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각종 질환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노화도 촉진이 되고. 그래서 이 차 마셨으면은 마신 양 차의 양 이상의 물을 보충을 해주셔야 돼요. 커피 100cc 마셨으면 물 120 이상의 양을 보충을 해주셔야 돼요. 그거는 물 마신 게 아니라 이러이러 보충해 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어떠한 아무리 좋은 약도 물 이상의 효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물은 우리 몸에서 생길 수 있는 질환 80% 이상을 예방할 수 있고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발생되는 질환이 이제 분류 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많은 건 7만 가지, 3만 가지 되는데 제일 이제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분류법이 12,420개입니다. 이 12,420개의 질환 중에서 80% 이상, 또 우리 몸에서 발생되는 통증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통증의 80% 이상이 물로 예방이 가능하고 또 물로 치유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물 좀 더 마시셔야 돼요. 평상시 마시는 것보다 더 마시셔야 돼요. 근데 물은 차가운 물을 마시지 말라고 그랬죠. 왜? 이 차가운 물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이게 데펴져야 돼요. 거기에 또 들어가는 이 칼로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다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암 환자들, 암세포가 찬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 너무 뜨거운 물은 또 안 된다고 했죠. 64도 이상, 65도 넘어가면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그거는 1급 발암물질이나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뜨거운 거 엄청 좋아하죠. 된장 뚝배기에다 끓이다가 이렇게 밖에 내놔도 한참을 끓어요. 그거 한 2번 후 불고 그냥 넣어요. 그럼 입에 물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뜨거워서. 근데 제가 이 나이 먹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제가 나이가
엄청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나이 먹도록 입에 떠넣었던 된장 뜨겁다고 뱉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전부 어떻게 해요? 꿀꺽 삼킵니다. 꿀꺽 삼키면요 어디쯤 내려가고 있는 게 대충 느껴져요. 그러고 나서 혀다가 입천장을 이렇게 밀면 입천장이 훌렁벗어져 화상을 입는 거야. 내려가면서도 다 화상을 입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뜨겁고 짜고 뭐이 장써 있는 음식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위암도 많은 거예요. 물론 이제 헬리코박터 이런 것들도 물는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20대 이상 성인들의 50% 이상이 그 균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위암을 유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뜨거운 것도 이제 좋지는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질문하신 중에 어떤 분이 이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식품이 그럼 뭐가 있냐, 뭘 먹으면 되냐 그랬는데 제가 이제 달걀하고 두부를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콜라겐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절대 필요한 겁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우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아마 이 요거트를 만들어서 수제 요거트 드시는 분들 있죠. 집에서 만드셔가지고 우리가 사 먹는 요거트 물 이렇게 액션된 거 그거는 거기엔 첨가물도 많이 들어서 특히 설탕 같은 거 많이 들어서 또 유산균 좋은 유익균은 숫자가 얼마 안 돼요. 그거는 득주죽 물론 조금 있지만 식이 또 많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집에서 좋은 균들 구입을 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서 만들어서 드시면 만들기도 쉽고요. 맛도 훨씬 더 좋습니다. 영양학적인 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위 대장 또 소장 이 장내에 면역 세포의 70%가 존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드시면 괜찮은데 우유를 먹고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설사시고 유당 불내증 환자들 이런 분들은 그 락테이스라는 효소가 부족해서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도 요거트를 만들어서 드시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요거트 꼭 드세요. 아침마다 그거 드시면은 그 필요한 유익균들 다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 외에는 이제 생선 그리고 육식은 지방이 많지 않은 거를 드셔야 돼요. 아셨죠? 그 외에 단백식품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새싹보리 뿌리채 드시면은 단백 보충하는 데도 도움이 되신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일상에서 모자라서 어떤 약이나 뭐 이런 걸 드시는 것보다는 음식으로 드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백질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운동 종목 제가 걷기 운동이 좋다고 했는데 그거 외에도 걷기 운동에 불편이 없으신 분들은 계단 오르기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걷기 운동은 유산소 운동이에요. 유산소 운동. 근데 계단 오르기 운동은 유산소 운동에다가 근력 운동이 플러스가 돼요. 저때 근력 운동의 중요성 제가 말씀드렸죠. 이 하체 근육, 특히 허벅지 근육이 발달이 된 사람은 당뇨, 고혈압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 남아도는 당 이거 허벅지 근육이 다 해결해요. 또 우리가 염분, 고혈압이 문제가 되는 게 가장 큰 문제는 소금이죠, 소금.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이 소금이나 또 설탕, 또 지방 이게 쓰레기를 제일 많이 내놓고 독소를 제일 많이 내놓는다고 그랬죠. 그러나 몸에 꼭 필요합니다. 적당량은 꼭 드셔야 되는 겁니다. 단 많이 드셨을 때 몸에서 쓰이고 나머지가 독소가 되고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설탕량도 허용량의 2배 이상 훨씬 더 많이 들어요. 거의 3배. 그리고 소금도 세계보건국에서 권장하는 양보다 2배 이상. 이게 우리 한국인의 건강을 가장 좋은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드시기는 꼭 드시되 양을 적게 드셔요. 이 소금이요 우리가 엄청 많아요. 우리 반찬마다 소금 안 들어가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반찬도 가능하면 싱겁게 해서 드셔요. 그리고 설탕, 우리 문해한국에 설탕 엄청 먹습니다. 이 커피 조그만 거가 커피 한 잔에도요 각설탕 이거 4개 5개 들어가요. 이거 먹는 음료수들 있죠? 음료수들에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설탕 왜 그러냐면 식성에 맞추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짜고 달고 또 너무 기름진 거 이런 건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뭐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우리 한국인들 옛날에 시래기, 우거지 많이 드실 때는 이 대장암이 없었어요. 근데 서구 음식을 들여오면서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운동 중에 좋은 게 신 목사님 말씀하실 때 웃음 한 번에 파한데서는 에어로빅 10분 한 거 하고 안 먹어요. 왜냐면 우리 몸에는 640개의 근육이 있는데 파한데서 그러니까 한 번에 손에 웃을 때 230-40개의 근육이 한꺼번에 운동해요. 그래서 이 웃음은 굉장히 억지로 웃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많이 웃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이제 이 히포크라테스 다 아시죠? 이 히포크라테스가 뭐라고 했냐면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이나 의사도 못 고친다고 했어요. 즉 음식으로 다 해결이 가능한 거예요. 정동희 신 목사님이 강원도에 목회하신 동안 이 감자, 옥수수, 고구마 이거보다는 쌀밥을 드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뒤에서 보면은 대학생, 앞에서 보면 대학원생 같다고 지금 70이 나오셨는데도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좀 아쉬움과 좀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때 쌀밥을 드시지 않고 감자 또 옥수수, 고구마 이런 걸 드셨으면 사모님이 뒤에 서거나 앞에 서거나 대학 신입생 같으실 거예요. 사모님 굉장히 젊어 보이시죠? 대학 신입생 같으실 거예요. 대학 신입생하고 대학원생하고는 엄청 차이입니다. 근데 쌀밥을 드시는 바람에 좀 안타깝게도 대학원생 앞에서 볼 때 대학원생 비슷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거기 옥수수 아연 많이 들어있어요. 이건 청력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감자는 종은 다 아시죠? 고구마는요 미국에서 건강 최고의 식품 10가지를 선정했어요. 건강 최고의 식품. 여기에 1위가 고구마입니다. 1위.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간식으로 먹던 이 고구마 이게 진짜 좋은 거. 요즘에 와가지고 고구마에 뭐 파라졸이라든가 스파른 같은 이 항암 물질들이 자꾸 발견이 되고 있어요. 고구마는 대단히 좋은 거. 단 탄수화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거는 삼가하셔야 돼요. 근데 고구마가 감자보다 훨씬 달고 맛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지수는 감자의 절반 수준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고구마가 그만큼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식단 이게 이제 그 최고의 식단이에요. 근데 이 외국의 이 선진국들은 오래전에 우리의 식단을 다 배워갔어요. 특히 그 사스 뭐 이런 거 만들할 때 우리나라에서 하나도 발견이 안 됐거든요. 발견이 외국에서 걸려들어온 사람은 몇 명 있었지만 하나도 없었어요. 사스는 의료인들이 제일 많이 죽었어요. 의료인들이 제일 많이 발견이 되고 그때도 이 우리 한식 반찬들 돈이 났습니다. 외국 특히 중국 같은 데서는 우리가 그 한식 반찬들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로 이 좋은 겁니다. 우리 한식단에 이 들어가는 재료들이 다 혈관 건강, 혈관 건강이 중요한 건 다 아시죠? 이 혈관 건강이 우리 인간의 수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식 식단에서도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몇 가지만 한번 들어볼까요? 근데 단 건강에 아무리 좋아도요. 우리나라에서 쉽게 구하고 너무 비싸지 않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방송 같은 거 여러분 보시면은 뭐 그 베리류나 뭐 이런 것들 저 아프리카 어느 한 지역에서만 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거 구하기도 어렵고 또 있어봐야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그거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그거 못지않은 베리류도 많아요. 이 건강식품도 마찬가지.
그래서 쉽게 구하고 또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거예요. 이제. 어떤 게 있을까요? 김치는요 5대 세계 5대 건강식품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최고입니다. 우리 김치 된장은 세계적인 영양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세계 최고의 식품이다. 단 싱겁게 하면은 최고입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 하나가 짠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 김치에는 이제 각종 양념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김치 담글 때 들어가는 걸 전부 씌워보면요 14가지 들어가요. 가정에서 간단히 담그는 김치. 된장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우리 조상들이 현명했던 게 된장도 단점이 이제 짠 건데 거기에 넣는 재료들이 소금의 피해를 막아주는 것들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이게 현대 과학으로나 증명할 수 있는 거를 그때 어떻게 그렇게 다 아셨나 보요. 우리 한국인의 머리가 세계 최고입니다. 제가 외국 생활할 때도 학회 같은 거 보면 우리 한국 학생들 발표 잘해요. 우리 한식가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좀 자랑하고 싶은 거 몇 가지만 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간이 아마 지금 다 됐을 건데 조금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 홍삼이죠, 홍삼. 이 전 세계적으로요 최근 2000년간 가장 많은 생약제로 쓰인 게 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건강의 신이 동양에는 인삼을 선물을 했고 서양에는 아스피린을 선물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스피린 아시죠? 인삼이 이제 이 동양에 큰 역할을 했는데 건강에 원래 인삼은 한국의 원산입니다. 우리 한반도를 비롯해서 고구려 옛땅 또 이 옛날 발해 옛땅 이런 데가 이 삼의 원산입니다. 삼은 그 햇빛도 너무 많이 들어도 안 돼요. 침엽수와 화력수가 적당히 섞여 있는 이런데 또 피탈이 적당히 돼서 물이 잘 빠지는 또 한 해발 700m 이상 이런 데 최고의 산삼이래 같은 산삼이래도 종분. 그래서 이 홍삼이 이제 나오게 된 동기가 인삼 우리 고려 인삼은 세계 인삼 시장에서 대명사입니다. 외국 학자들이 이 인삼에 대해서 발표하는 게 우리 한국에서 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비교하는 게 한국 인삼이 외국에 지금 뭐 세계 각국에 다 퍼졌어요. 한국에서 간 겁니다. 근데 비교가 되지도 않아요. 근데 미국, 캐나다 이런 데는 중국보다 더 많이 생산을 해요. 대량으로다 그냥 기계로다가 뿌려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아주 저렴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홍삼을 개발한 겁니다. 참고로 잠깐만 하나만 비교를 해요. 우리가 삼 그러면 사포닌이 이제 주 성분인데 우리 한국의 사포닌하고 일본 거를 비교를 하면 일본의 이제 축전삼이 나오고 일본 거는 우리 거의 4분의 1 수준 조금 넘어요. 그리고 중국 거나 미국 거, 캐나다 이런 거는 2분의 1 수준도 채 안 돼요. 그거는 우리 한반도, 이 한국의 토질이 좋아서 그랬어요. 우리 한국의 토질은 어디를 가도 밀림의 조건을 다 갖습니다. 그런 좋은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단 우리 면적이 좁다 보니까 이 세계를 지배하려면 인구가 1억은 넘어야 돼요. 근데 남북한 합해서 1억 넘으면 우리끼리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옛 고구려 땅, 이 만주 또 옛 발해 땅을 빨리 찾아야 그것만 찾으면 세계 우리가 지배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한국의 이 언어가 언어 올림픽이 지금까지 두 번 열렸는데 두 번 다 우리 한국이 우승을 했어요. 이건 비교할 게 없어요. 가장 과학적이고 언제 어느 때 누가 만들었다는 걸 밝혀진 거는 한글밖에 없어요. 가장 과학적이고. 그래서 유엔에서는요 신생국 또 언어가 없는 이런 나라들은 한글을 국어로 쓰라고 장려를 해서 지금 한글을 국어로 쓰는 나라들이 몇 개 나라가 됩니다. 지금 그 정도로 이제 우리 한글이 우선.
우리 세종대왕님 정말 훌륭하신 분.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인데 정말 훌륭하신 분. 그래서 이 삶도 사람마다 조금 다른데 그거는 우리 몸속에 미생물이 사포닌을 분해를 해야 흡수가 된다고 그랬죠. 분자량이 커서. 근데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미생물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인삼을 먹으면 효과가 다 다른 거예요. 사람. 어떤 사람은 다 흡수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트리올게만 할 수 있는 사람 있고 디올게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홍삼도 가능하면 발효된 홍삼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 마늘 있죠. 마늘 좋아하시죠? 마늘은요 세계가 인정하는 항암식품 10가지를 선정했는데 그 중에 1위가 마늘. 또 건강식품 10가지를 선정했는데 거기도 마늘이 들어가요. 그리고 특별히 좋은 식품 나오면 슈퍼푸드라는 이름 붙이죠. 슈퍼푸드 10가지 선정했는데 여기도 마늘이 들어가요. 그리고 건강에는 좋은데 많이 먹어도 관계없는 마이너스 칼로리 푸드, 칼로리가 낮은 겁니다. 이거 10가지에도 마늘이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 한국의 의료인 백인이 선정한 건강식품 10가지에도 들어가 있고 면역력을 올려주는 10가지에도 마늘이 들어가요. 그거보다 더 우수한 거는 우리 인간은 120세를 살 수 있어요. 그죠? 최대 120. 지금 이제 인간의 지놈이 다 게놈. 이 인간의 게놈이 밝혀지면서 120을 조금 넘습니다. 근데 120을 사는데 30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 중에 1, 2위를 다투는 게 마늘입니다. 그러면 다른 거는 뭘까요? 운동입니다. 운동.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질병들은 대개가 습관이에요. 습관. 그래서 지금까지의 습관을 조금만 고치시고 생활습관, 식습관 이런 걸 조금씩만 고치시면은 100세 이상 사시는데 청년처럼 100세를 사실 수 있는 마늘이 그 역할을 아셨죠? 그거 외에도 우리가 흔히 쓰는 양파,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런 것들이 다 좋습니다. 베리류, 아사이게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리 한국에서 나오는 산딸기 말린 걸 뭐라고 그러죠? 복분자. 예, 잘 안 들리는데 복분자. 복분자. 제가 이렇게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이제 우리 베리류가 좀 많아요. 그건 못지않게 좋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발견되는 거. 그런데 이제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여기 성회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한 목사님께서 뭘 좀 드렸으면 좋은데 마땅한 걸 이렇게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준비한 거를 잠깐 그냥 드리면은 잘 모르시니까 설명을 잠깐. 이거는 뭐 판매 목적이나 또 홍보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순수하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리는 거니까 간단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런 제품입니다. 이런 제품인데 여기에 용해 군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여기 같이 동봉된 허브이 있습니다. 이 허브다가 드시면 되는데 이게 왜 제가 이거를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었냐면 면역력 올려주는데 대단히 좋습니다. 요즘에 딱 맞는 거라 그래 제가 권해드리는 거예요. 즉 요게 우리 몸의 면역세포, NK 세포라든가 이런 각종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늘의 장점 얘기했죠. 이게 마늘로 만든 건데 마늘로 만든 제품 중에 세계에서 제일 좋습니다. 제가 미국과 하고도 비교 실험을 했는데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제가 회장으로 있는 학회에 강사 되시는 분이 만든 거예요.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가져온 건데 여기에 이제 마늘을 3번 발효 과정에서 이
좋은 성분들이 대폭 늘어났어요. 또 신생물질이 많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A라는 성분, B라는 성분이 발효 과정에서 합쳐지면서 또 다른 좋은 물질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좋은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특히 혈관 건강, 아까 인간의 수명을 좌우하는 혈관 건강에 대단히 좋고요. 고혈압, 당뇨 뭐 이런 만성 질환에 굉장히 좋습니다. 혈압 혹시 높으신 분들은요, 이 혈압을 재시고 요거 드시고 20-30분에 혈압을 재시면 혈압이 다운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당이 있으신 분들 여러 가지로 괜찮으니까 부작용도 거의 없습니다. 단 이제 새로운 물질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 몸에 없는 거죠. 경험하지 않은 물질이 많이 생겨서 약간의 면역 반응, 가벼운 면역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면역 반응이라고 그러죠. 면역 반응이 가볍게 일어나는데 그거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시고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한테 하나씩 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 무거워서 가져오질 못하고 일문교회에 한 목사님 교회에 갖다 놨으니까 나중에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드시고 건강에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근데 이거 사시려면은 비싸요. 혹시 하나 더 필요하다고 그러시면은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하나 더 얻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시중에서 지금 판매 가격이 33만 원. 그러니까 비싸니까 일부러 사시지 말고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구해드릴게요. 3박 4일 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한테 해드리고 싶은 건 100이었었는데 말씀드린 거는 5도 안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나중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전화로 해도 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해드리겠습니다.